이번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에서 ask 하는 거는 이 회로의 이 캐파시터의 시간이 흘렀을 때 캐파시터에 스토어된 토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단 E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E가 뭘까요? 우리는 캐파시터에 포함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구하면은 이 E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써보면은 2분의 1 C1 V1, 2분의 1 C2 V2 이렇게 식으로 되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냐? 아마 뭐 지금 이 회로를 보고 추측컨대 이 V1과 V2의 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서 토탈 에너지를 구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C1, C2는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 풀려면은 V1, V2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한번 제가 써볼게요. V1, V2 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IR1, IR2 왜 그렇냐? 저희 회로를 보면은 플러스 방향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전류가 먹었을 때는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이때 I는 constant이고 R1, R2에 따라서 얘네 둘이가 세트로 패럴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직렬돼 있고, 얘네 둘이가 직렬돼 있고, 얘네 capacitor 1, voltage 1, resistance 1, capacitor 2, resistance 2끼리는 패럴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R1, R2도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I만 구하면은 이 1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I를 알아야겠죠. I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시간이 흘러서 캐파시터에 스토어된 토럴 에너지인 상태인데 EMF가 일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캐파시터가 없었을 때, 캐파시터가 차지가 안 된 딱 이 회로에서 전기 딱 들어간 그 순간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경우에는 캐파시터는 그 EPT 그 공식에 따라서 계속 스토어가 차지가 되는데 처음에 딱 연결을 했을 때는 스토어된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캐파시터를 무시하고 회로를 재배열하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갈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직렬 회로예요. 그냥 R1, R2, R3가 있는 직렬 회로예요. 그래서 이때 current는 total EMF divided by REQ. 근데 REQ가 그냥 직렬 회로예요. 그래서 R1, R2, R3를 더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가 15, 15, 10 이렇게 돼 있어서 REQ는 이제 30ohm이고 EMF가 20V. 그러니까 I는 3분의 2 암페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으면 그냥 계속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단계대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I를 끼워 넣고 R1 문제에 있으니까 R1 넣어주고 하면은 3분의 10V 얘는 3분의 20V 그러면은 여기까지 구했네요. 그러면 V1에 3분의 10, 3분의 20 C1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어딨어 C1은 5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C2는 10 마이크로페럿 해서 넣어주시면 전부 다 계산하면 2.5 곱하기 10의 4승 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번 문제부터 설명하게 된 한상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지스터들이 배열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회로 모양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 대각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보면 이렇게 3열로 병렬 연결된 리지스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걸 재구성하면 이렇게 돼요. 회로를 여기에서 뭐 R2, R3, R4 뭐 이런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A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의 총 저항을 구하라는 거죠. 이 리지스터들의 저항을 전부 다 더한 그런 값을 구하라는 건데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R 2, 3, 4부터 구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R234를 뭐 바로 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R234를 역수로 바꾼 다음에 이게 R2 역수, R3 역수, R4 역수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정답이 어떻게 되냐, 이게 R234가 22점이 아니라 그죠, 22.255옴이 나오고, 결국에는 R1이 저희가 30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면은 관계가 R1이랑 R234랑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R equivalent resistance는 52.5 옴이라고 A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볼까요? B 같은 경우는 여기 깔끔하게 A라고 써드릴게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니죠, C부터가 본격적이고 B까지는 아직 구할만 합니다. B는 I1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1이 결국엔 뭐냐, 리지스터 1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러니까 I1의 값은 equivalent resistance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전류 전체에 흐르는 총 전류의 값과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전류라는 것이 값이 뭐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전류가 뭐 나눠지거나 아니면 다시 모이거나 하는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결국에 여기 이 R1이라는 곳은 EMF로부터 바로 여기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1의 값이 결국에, 저는 이걸 그냥 IEQ라고 표현을 하는데, IEQ의 값이 결국엔 뭐냐, 저희가 V는 IR이라는 그 옴의 법칙 공식을 알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V는 한마디로 EMF죠. 포텐셜 디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입실론이라는 값으로 놔주고,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거 뭐냐면 A1에서 구한 equivalent resistance입니다. 그래서 얘도 REQ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의 값을 이용해서 I1을 그대로 구해보면 0.114 앙페르가 나옵니다. 사실 암페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114 밀리 암페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건 뭐 자유죠. 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면 되냐면, 포텐셜 디퍼런스가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EMF에서 딱 출발을 하면은 R1에서 한번 그 포텐셜이 떨어지고, 이 세 병렬 회로로 되는 곳을 지나면서 2점에서 2점까지 포텐셜 디퍼런스가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2점과 쭉 뭐 2점, 뭐 2점이나 2점이나 마찬가지인데, 2점이랑 2점을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면 결국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포텐셜 디퍼런스, 즉 볼테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EMF가 보면은 6V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문제. 그렇죠? 제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아마 6V라고 나와 있을 텐데, 결국에는 C에 해당하는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처음 EMF에서 나온 포텐셜을 입실론이라고 써줄 거고, 여기서 R1, I1. 근데 이게 결국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V는 IR.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텐셜 디퍼런스, 그러니까 포텐셜이 떨어지는 이만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I랑 R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I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에서 이미 구했고, R1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리지스터 1에서 떨어지는 포텐셜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죠? I2를 구하는 거죠.
I2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점을 두 개를 표시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포텐셜이 떨어진다는 건 아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랑 그 기본적으로 포텐셜 디프러스가 다 똑같아요. 이걸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마이너스 R2 I 2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게 I2 R2랑 I3 R3랑 I4 R4, 이거 말이 계속 꼬이는데, 뭐 일단 이렇게가 다 포텐셜 디프러스가 같아야 돼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값이 0이라는, 뭐 정확히 말하면 뭐 단위로 표현을 하면 볼트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놓고 I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가 말고 R2의 값도 이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2가 최종적으로 0.043, 정확히 말하면 0.0429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0.0429 암페어가 나오고,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C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방법이. D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I3, 그러니까 리지스터 3번에 의해서 떨어지는 전류, 죄송합니다. 떨어지는 전류가 아니라 리지스터 3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EMF로부터 R3가 얼마만큼 깎아먹느냐를 방정식으로 세워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볼 필요도 없죠. I1, R1, 이 R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소문자, 왜냐면은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I3 R3는 0. 근데 저희가 I3도 이미 알고 있죠. R3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처럼 I3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C번이랑, 그러니까 I2랑 I3랑 값이 같아요. 왜냐? R2랑 R3랑 리지스턴스가 같기 때문에. 리지스턴스가 같다는 건 한마디로 깎아먹는 깎아먹는 전압이 같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E를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쉽게 풀이할 수가 있냐면, 이 가장 왼쪽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류값이 변한 경우는 딱 한 가지, 뭐 두 가지? 이렇게 결국엔 크게 놓고 보면 사실 상황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회로가 쪼개지거나 나눠지거나 뭐 이런 경우밖에 없는데, 이런 걸 좀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I1이 전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전류, 그러니까 I2, I3, I4를 전부 다 합치면 I1이 된다? 이것을 저희가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뭐 2, 3, 4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좀 원리 중심적으로 이걸 쓰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결국엔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I4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쵸? I4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세 값을 이미 알죠. 그렇기 때문에 I4는 이항에서 I23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냥 똑바로 다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값을 구해보면은 그것이 0.029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27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랑 사실 뭐 이제 당연히 똑같지만 뭔가 이제 조금은 다른 형태로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계산을 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를 알면
사실 이제 문제 자체가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하고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한 번만 설명을 해도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계속 커런트 구하라는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문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 전류, 흐르는 전류들을 표기를 해보자면 I2, I4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I2, I4를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실제로 윤재성 선생님께서도 뭐 풀이 쓰실 때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C부터 구할게요. I1. 자, 우선 C부터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구해놓고 그 전류가 이제 퍼지고 모이는 그 원리를 다시 사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전류들을 모두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1을 한번 구해볼까요? I1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류들의 값을 전부 다 합쳤을 때 그게 결국에는 이 지점,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피용하고 나와서 이 회로로 다 모두 다시 들어갈 때 이 모이는 지점 그 다음에 I1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대 지점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최대 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V는 IR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V는 입실론이고 R의 값은 R 이퀴밸런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R 그 저항값의 총합이 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R12를 구해볼게요. 이게 병렬로 돼 있죠. 7A입니다. 이거 병렬로 계산한 값이 7A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 계산하는 과정을 다 생략하냐면, 사실 시리즈랑 패럴렐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이것을 복잡하게 더 시경한 계산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34를 계산해보면 이게 3A가 나오고, R1, 2, 3, 4 이거 전부 다 합하면 뭐 나오죠? 여기가 10A가 나와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을 계산을 해보면 R56 이게 병렬이죠. 이게 병렬로 계산을 해보면 R56분의 1이 3분의 2 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거 혹시 암페어라고 했나요? 옴입니다. 이거 암페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단위를 헷갈렸어요. 옴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1.5 옴이 나옵니다. 왜냐면 2분의 3 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R567 이것을 쭉 계산 다 합해보면 3옴이 나와요. 3옴. 시리즈로 계산을 해보면. 이래놓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패럴렐로 연결이 되어 있죠. 패럴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R 이퀴밸런스 분의 1이 30분의 13. 그렇기 때문에 R EQ가 13분의 30이어서 2.308 옴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I1을 그대로 구해주면은 저희가 입실론이 I1 R 이퀴밸런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의 값을 그대로 구해보면 여기서 I1을 구해보면 13A가 나옵니다. 13A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13A에서 이제 모든 것이 좌우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 I1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는 I2랑 I4가 뭐 장난치는 것처럼 바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I2랑 I4가 뭐 나눠지는 건 알겠어. 나눠지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비율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피직스 책 읽어보고 개념 같은 거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는 저항이 좀 적은 쪽으로 더 많이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왜 과목 선택이나 이런 거 저희가 수강 시청 최근에 했죠. 과목 선택할 때
어려운 과목에는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모이고 쉬운 과목에는 더 많이 모이잖아요. 전류도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저항이 많은 곳에 안 몰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안 몰리는 건 아닌데 적게 몰려요. 얼마만큼 적게 몰리냐? 저항이 큰 만큼 적게 몰려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1은 참고로 이거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A부터 가지고 가는 거예요. I1이 I2 더하기 I4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I2 대 I4가 어떻게 변하냐? 이게 이제 10옴이라고 나왔고 3옴이라고 나왔죠. 저항이 높죠. 저항이 높다는 건 어떻게 되죠? I2에 더 많이 가요. 전류가. 저 더 많이 흘러요. 아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항이 높다는 거는 전류가 덜 흐른다는 거죠. 그죠? 전류가 덜 흐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덜 흐르냐? 이게 이제 저항 이거 다 합치면 13이 되죠. 13분의 10만큼 덜 흘러요. 그래서 I2의 값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I1이 13분의 3이죠. 왜냐면은 여기는 15옴이지만 제가 방금도 그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전류가 얼마만큼 덜 흐르냐면 저항이 높은 만큼 덜 흘러요. 그 관계를 이제 이제 너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3분의 3을 곱해주게 되고 결국에 곱해주게 되면은 I2에 3A가 나와요. B를 구해주시면 이건 I4 구하는 거죠. 이것도 이거랑 원리가 같은데 이걸 I1에서 바로 빼는 방법도 있죠. 솔직히 그냥 13A에서 3A 떼면 10A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0A가 답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한번 구해볼게요. 저희는 여기다가 13분의 3을 곱했어요. 왜냐면 전류가 그만큼 덜 가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3A예요.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14옴, 아이고. 자꾸 암페어랑 옴이란 단위를 잘못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두 개 더해서 13인데 여기는 3옴만큼만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는 전류의 양은 13분의 10을 곱한 10A가 돼요. 이 관계가 정확히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를 C 다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냐?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요령 있게 푸실 수 있고 D2부터는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우선 D 같은 경우는 I3죠. I3는 R3 그러니까 R3라는 리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죠. 그럼 R3라는 리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뭘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시리즈 관계죠. 이 리지스터들이 시리즈에서는 전압은 떨어질지언정 전류는 똑같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전류랑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제가 3A라고 했죠. 여기 3A고 여기가 3A예요. 이 두 지점을 비교를 했을 때 전압은 떨어지지만 전류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 회로에서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체에 흐르는 이 정도에 흐르는 전류도 3A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생각을 잘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전부 다 싹 배제를 하고 이외로만 생각을 했을 때 R3랑 R4가 리지스턴스가 같죠. 같기 때문에 전류가 딱 나눠지는 양도 똑같아요. 얼마만큼? 딱 절반만큼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R3, R4가 있을 때 3A죠. 얘가 1.5A만큼 먹고 문제에서는 이제 구하라는 얘기가 없었지만 만약에 I4를 구하라고 해도 I4도 1.5A만큼 먹어요. 딱 절반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I3가 I2, 그쵸?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 3A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 비율이 당연한 거지만은 R3, R4의 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2분의 1이라 놓는 거고. 계산해보면은 1.5A가 나와요.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금 NG를 한번 내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i5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라고 헷갈려 버리는 바람에 i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플릿이 되는 구간에서 오른쪽에 있죠. 근데 R5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값을 R5는 6옴이고 R6가 2옴이에요. 여기 이제 보기 쉽게 써드리자면 R5 대 R6가 그게 6옴이었죠. 그쵸? 6옴? 6대 2잖아요. 6대 2인데 이거 고치면은 3대 1이 되죠. 그 말인즉 이게 i5죠.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값은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요. 이게 이제 지금 저항값은 3대 1이지만은 전류값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게 1대 3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i5에 해당하는 오른쪽 부분에 전류가 더 흐른다는 거죠. 얼마만큼? 왼쪽의 3배만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등분을 했을 때 이 왼쪽 부분이 1.5A.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처음 오는 게 이제 그 저기 10A니까. 그쵸? 10A. 네, 맞죠? 10A니까 왼쪽이 2.5A만큼 먹어야 되고 오른쪽이 7.5A만큼 먹어야겠죠. 그래야 1대 3이 완성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인 i5는 7.5A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뭐 또 다르게 나타내면은 i4 이게 원래 이제 10A였죠.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왜냐면 제가 방금 아까 4등분 했을 때 3만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7번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뭐 dissipation rate, maximum일 때 dissipation rate가 maximum 되는 순간과 그때 R 값을 구하라 라고 되게 어렵게 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문제 구조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뭐를 구하라는 거냐? R 값에 따라 변화하는 P라는 함수가 있는데, R에 대한 식으로 작성되는 P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그때의 R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만 보면 매우 간단해요. 그러니까 PR을 어떻게 찾아서 구하고, 그거를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했을 때 0이 된 그 크리티컬 포인트 최대값일 때를 구해서 그때 R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PR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A를 할 때는 그러면 P가 파워, 그러니까 Joule per second, 그게 dissipation rate죠. 우리가 아는 파워. 그래서 파워에는 우리가 아는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I 제곱 R, R분의 V 제곱, 그리고 VI,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R에 대한 식으로 우리는 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VI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식을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R, 굉장히 복잡하게 아마 나올 것 같은 이 R이 분모에 있는 것보다는 이 분자에 있는 게 좀 더 미분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빼고 I제곱 R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제곱 R 하면은 우리는 R은 아는데 그러니까 I를 모르는데 I랑 R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전지가 두 개 있으면은 이 회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키르호프를 써야겠죠. 그럼 키르호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14V, 0.4, 0.4, 그리고 R은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그리고 여기를 이 정션에서 I1, 그리고 I2, 그리고 I3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뭐 딱 보니까 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돌리고 크게 한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은 처음에 여기부터 14V 마이너스 I3 R 마이너스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죄송합니다. I2R 뭐야? 뭐 어쨌든 이거 여러분이 다 계산하실 거니까 키르호프를 돌려주시면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이 근데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냐면 14V, 0.4V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빼주시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기 이 밑에 컨정션 아래에 있는 I가 나머지 두 개의 합과 같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값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의 합이 이거다. 그러면은 이걸 안 상태로 처음 식 14 마이너스 I3R 마이너스 I2 조그만 R 0.4옴은 0. 그럼 이제 I3가 2배이기 때문에 2i라 하고, 이거를 그냥 i라고 하고, i에 대한 식으로 이걸 다시 정리해 주시면
i가 ER분의 0.4분의 2 그리고 0.4는 그냥 일단 조그만 r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거 상수고 이따 나중에 어차피 날라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그럼 PR이 뭐냐 I 제곱에다가 R 곱하면은 PR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부터 너무 알고 싶었던 PR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스몰 r, 2r 제곱분의 2제곱 이게 I 제곱이고 여기다 R을 곱하면 되고 그럼 이게 정리를 해주면 드디어 R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이걸 키르이호프를 통해서 R에 대한 식으로 P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dPdr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우리 division rule 디비전 룰 써주시면은 이 밑에 거 제곱 여기 뭐 미분 여기 안 미분 빼기 뭐 여기 안 미분 여기 미분 이거 우리가 칼 때 배운 거를 써주시면은 이 제곱 그래서 이걸 돌려주면 이 제곱으로 묶여요. 그럼 이때 4r small r big R minus 4r big R small r 하면은 이거 날라가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 EMF 제곱 괄호 small r 마이너스 small r 제곱 마이너스 big R 제곱 이게 0이다. 이게 0인 순간이 이 미분값이 0인 순간이 그 P max 값의 순간이겠죠. 왜냐면 그게 critical value니까. 그러면은 이때 E는 상수니까 얘가 0이 돼야지 얘가 0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가 0이다 라는 식으로 다시 해주시면은 big R이 0.2ohm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0.2ohm의 값이 Pmax일 때 R의 value인 거예요. 그럼 이제 0.2ohm의 값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Pmax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 Pmax 처음에 구했잖아요. 이 R 플러스 2R분의 EMF 제곱 곱하기 R 그럼 이제 이 큰 R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0.2ohm을 넣어주시고 EMF에는 14V 그리고 스몰 r에는 0.4ohm 그리고 0.2ohm 곱하기 2 해서 얘도 0.4ohm 해서 값을 다 넣어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61.25 줄 per second로 P ma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서서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네, 빨리 30번 시작하겠습니다. 30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이 각각의 배터리가 3개가 있거든요. 각각의 배터리 1, 2, 3에서의 그 커런트를 구하라고 하고 커런트의 디렉션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A부터 E이고 이제 G는 A부터 F이고 이제 G는 따로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터리가 보통 1개 이상 있으면 바로 퀄커프 룰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커런트를 임의로 잡아놓을 거예요. 딱 봐도 잡아놓기 좋은 게 약간 이렇게 E2로 이렇게 가는 걸 I2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게 I1, I3라고 I3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배터리에 약간 맞게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식이 몇 개가 성립이 되거든요. 하나는 가장 간단하게 I2는 I1 더하기 I3 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이제 컬커스 루프 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나오는 식들이 엡실론 1 마이너스 I1 R1 마이너스 I2 R2 마이너스 I2 엡실론 2 마이너스 I1 R1은 여기고
epsilon 3 이렇게 세 식이 성립이 되고 세 식에 세 개의 variable, 세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이제 systems of equation 사용해가지고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답들이 나와요. I1은 이렇게 풀면은 그리고 이제 풀면은 약간 sign스가 되게 음수로 나올 수도 있고 양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푸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I1은 마이너스 0.3213 암페어 2는 마이너스 0.1429 암페어 그리고 I3은 0.1786 암페어라고 나오는데 0.1786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커런트가 마이너스가 될 순 없죠. 그러니까 이건 디렉션을 뜻하는 거예요. 임의로 잡아놓은 디렉션이 있죠. I2는 이렇게 위로 간다고 잡아놨고 이제 I1은 이렇게 아래로 간다고 잡아놨고 그리고 이제 I3는 이렇게 간다고 잡아놨네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I3가 마이너스인 형태로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I1, I2는 저희가 임의로 잡아놓은 방향과 같다는 방향으로 나오고 I3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I1은 이렇게 가니까 down I2는 이제 위로 가니까 up 그리고 I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잡아놓은 방향은 아래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up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A번부터 F번은 되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이렇게 V가 있고 V가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이 A, B 지점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 potential difference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랑은 current가 다를 바가 없죠? current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potential difference가 없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V는 그러니까 VA-B 라고 하던가 하면 0이 나올 겁니다. 네, 30번 G? 사실 G 하겠습니다. 네, 30번 G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A부터 B까지 가는데 potential difference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루프로 사용하는 거와 비슷하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냥 여기로 내려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사용된 애들이 약간 볼테지가 얼마나 감소되고 아니면 다시 축적이 되는지 약간 그런 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 레지스터가 있는데 저희 아까 구했던 거는 I2가 위쪽으로 가죠. 위쪽으로 가는데 아래 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 방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볼테지가 더해지는 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테지를 더해요. I2, R2 그리고 더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엡실론 2를 지나가죠. 근데 플러스 쪽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볼테지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만 해서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39번입니다. 39번에서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스위치가 닫히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진행이 된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올려서 여기서 이제 디스차징이 진행이 될 때
그 0.014 세컨드에 흐르는 커런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RC 서큐트라는 걸 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RC 서큐트에서 이제 discharging을 구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Q0라는 걸 구해야 돼요. 이 Q0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 캐패시터에 fully charged 되어 있을 때 들어있는 charge인데, 이건 이제 Q는 CV를 저희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V를, C는 C가 맞아요. 근데 V를 엡실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R1이 어느 정도의 볼티지 potential difference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엡실론, 이 V가 C가 가지고 있는 V가 엡실론 전체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V를 구해야 되는데, V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V는 I REQ 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이 REQ는 이제 R1이랑 R2를 사용을 해서 할 건데, 어떤 특성을 사용을 할 거냐면은 이제 steady state에서 이제 C가 들어있는 와이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R1이랑 R2랑 in series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아니라 이 엡실론, 엡실론은 I 1 더하기 1.5니까 결국 2.5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20 대입을 해서 i를 구하면은 i가 8 곱하기 4 음피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텐데, 이걸 통해 저희가 V를 사용할 수 있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어차피 흐르는 게 I이고 흐르는 커런트가 I니까 이 V, 여기서 나오는 V를 구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V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정션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V 자체는 이 V랑 이 V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V는 엡실론 마이너스 IR1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게 12V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C에 축적되어 있는 볼트, 축적되어 있는 charge에 기여를 하는 볼테지가 12V다 라고 하면은 이제 CV를 이제 구해서 C가 0.4 곱하기 11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2 해가지고 4.8? 어쨌든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8 곱하기 11 마이너스 6승 콜론. 자, 이제 이렇게 구했을 때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current잖아요. 이제 discharging, 이제 charging이 fully 되었을 때 있는 charge를 구했으니까 이제 discharging 할 때 이제 식을 한번 다시 세워봅시다. 그러면은 discharging 할 때 Q를 Q라고 했을 때 Q는 Q0 2의 마이너스 T RC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식을 구할 때 대비해서 Q0를 CV라고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I current는 DQ DQDT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current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미분해 보면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식에다가 이제 다 대입을 하는 거죠. V 알죠? R 알죠? C 알죠? R 알죠? T 아니까 다 대입을 해서 구하면 나오는 값이 7.7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 암페어가 될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음수나 양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임의로 잡은 디렉션에 따라서 이제 음수나 양수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을 그냥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 크기의 current가 flow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짧은데? 크레딧을 같이 띄워. 크레딧 딱 옆에 대면서 그 마블 영화처럼 옆에 이렇게 독립운동가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으이 하면 이제 잘 찍어.